건강 북콘서트 7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오늘 내용은 항생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에 있는 개고기 64%에서 항생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곡물자유연대 건국대 개고기 조사인데 사상 첫 전국 규모 93곳에서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함유 기준치 이하이지만 검출 비율 닭고기의 496배 햄버거병 유발 대장균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개고기 드실 때 이 항생제 오남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은요 2011년부터 축산 사료에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가축이 먹는 사료에 항생제를 금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2011년에 해서 2013년까지는요, 항생제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전 세계에 도대체 한국이 얼마만큼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느냐. 주요 국가 OECD 12개국 평균입니다. 인체 항생제 사용률을 비교한 거고 하루 동안 1명에게 항생제가 쓰인 비율이에요. 31.7%로 한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당 31.7명의 항생제를 사용한 것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는 터키입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를 여행을 가게 되면 나오는 음식 안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랑스가 3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항생제가 너무 많이 우리 음식에서, 외식 산업에서 첨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러면요, 항생제를 그만큼 많이 내 몸에다가 섭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항생제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감염, 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이 균들이 어디에 많냐 하면은 갑각류에 많아요. 굴, 새우, 조개 이런 데요.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해산물에. 이걸 먹게 되면요, 그 안에 균들이 많아요. 먹었는데 원래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항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몸의 항산화 능력이 약해 있거나 먹었을 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겠죠. 그중에 대부분은 다시 이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오랫도록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머무르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도 심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산물을 드실 때에 가급적이면요, 날 것보다는 삶아서 섭취를 해야 되고, 또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섭취하는 양을 점점 줄여야 됩니다. 가다가 많이 오염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항생제를 저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요, 항생제 내성률이 생기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균이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죽이지 못하거나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내성균 비율이 무려 72%로 매우 높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 내성률이 30%인데 우리가 2.4배 정도 높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녹농균 있죠. 이것도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다지 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항생제 내성률이 강화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불량 한약재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중금속이 많아지게 되면요. 항암 능력, 항생 능력이요. 떨어지는 거예요. 중금속은요. 강력한 독성입니다. 내 몸에서
잘 나가지가 않아요. 이것은 2006년도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약재에 중금속뿐만 아니라 곰팡이균들이 매우 많아서 걸린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식약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 들어오고 있는 이 한약재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2건, 폐기량은 무려 871톤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약사들이 한약재를 수입해 와서 한약을 달여서 팔았겠죠. 이것을 먹은 겁니다. 2006년도 이후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2019년도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간 거죠.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왔으니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본 것은요. 871톤이 적발돼서 폐기 처분한 건데 2019년도에는요. 몇 톤입니까? 2,947톤, 거의 3,000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전국 약재 시장 한의원으로 유통이 된 건데 이것이 불량 한약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약재가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약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약을 드십시오라고 허용한다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의사가 정말로 유기농으로 모든 한약재를 다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재배된 안전한 한약재를 가지고 한약을 만들었어. 저는 이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한의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 거의 90%는요. 중국에서 들어와요. 거기서 농약을 얼마만큼 쳤는지, 농약을 적게 살포했다라고 하더라도 땅에 오염물이 내가지고 건강하지 않는 한약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균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품을 또 처리한다고요. 부산 세관에서 수입업체 세고 적발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수입 규모 역대 최대, 수입이 불가한 한약재 성분도 알 수 없는 것이 다량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걸린 거죠. 지난 5년간 3,000톤이 되었습니다. 불법 수입한 한약재는요, 오가피, 홍화, 계피, 맹문동, 돼지감자, 현산, 백줄 등 이런 것들이 맞는데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많이 검출되었다. 저희가 양자기 검사를 하게 되면 유독 중금속 중에서 카드뮴이 높게 나오죠. 그 높게 나온 것은요. 그분이 원래 카드뮴은 담배를 폈을 때에 담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그럼 그 카드뮴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분들은요, 과거에 한약을 드신 분들이에요. 한약을 한 번을 먹든 두 번을 먹든 그 한약재의 카드뮴이 농도가 짙어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서 안 빠져가지고 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뮴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카드뮴이 높게 나와요. 그 이유가 한약재를 먹어서 그런 겁니다. 한약재를 한 번을 먹든 계속 먹든 카드뮴이 내 몸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웬만해서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유통이 됐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해당 한약을 지어 먹은 환자들이 자신이 이러한 불량 한약재를 지은 한약을 먹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한약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이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계에서는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GMP 시설에서 생산된 한약재들의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에서는 수많은 한약재에 대한 판매 중지, 배수 폐기 등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GMP 시설에서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안에 품질 부적합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의계의 말대로 GMP 시설의 한약재가 한약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 곰팡이들이 내 몸에
침착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항생제를 또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내성이 쌓여가지고요. 자그마한 충격에도 감염이 되고 문제가 일으키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된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방금 인터뷰에서 말씀을 했듯이 PM 섭취를 하게 되면요,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들이 내 몸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